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이 이제 보고요. 그리고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 도미넌스 차트, 리플 차트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어제 이제 롤로노아 조로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일단 어제 이제 글 써주시기 전에 그 전에 또 이제 글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바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롤로노아 조로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내리네요. 이젠 그냥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번에 비트코인 차트 올해 초 4200달러와 비교해 주신 리플 부분은 본 모양만 비슷할 뿐이고, 스토캐스틱 RSI 이평선 모양 보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제 리플 프랙탈 채널마저 무너지고 공정가치 사이트라는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를 보거나 긍정적인 면만 찾아서 영상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리플 상승하려면 최소 1년은 더 지나가야 할 듯 합니다. 올해 투자는 그냥 망했네요. 프랙탈 채널 깨지고 시총 채널도 깨졌는데, 채널 수정에서 밑으로 슬금슬금 늘리는 것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는데 답변도 안 해주시고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고 구독했는데 저는 오늘부로 H채널 영상 안 봅니다. 그동안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다들 성투하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거, 그리고 또 댓글뿐만 아니라 메일로 또 이제 질문을 해주시거나 정보를 올려주시거나 의견을 이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메일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이제 못 드리는 점 항상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 댓글도 마찬가지로 댓글 여러분들 써주시는 질문들을 제가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올해 그 10월 달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계속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두 번씩 하던 방송을 이제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메일,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정말 좋은 의견이라든가 좋은 질문, 그리고 좋은 정보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점, 그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롤로누아조르님이 어제 질문해 주셨던 채널이 깨졌는데 왜 채널 깨진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채널 깨진 부분은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제가 그 2018년도 저점 찍을 때, 이때 저점 찍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제 영상 이제 뭐 그 전 영상 보시면 될 겁니다. 2018년도 뭐 12월 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제가 채널을 어떻게 설정했었냐면요,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때 이제 저점하고 이렇게 저점을 연결해서 2017년도 고점과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때 고점, 그리고 2013년도 이때 4월달 고점, 이렇게 연결을 해서 2013년 4월 고점, 2017년 고점, 이렇게 고점 연결, 그리고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 저점들을 연결해서 채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채널이 깨졌고, 채널이 이렇게 깨질 수 있다, 그리고 채널이 깨지게 되면 채널을 다시 설정해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채널을 그릴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바닥 확인하고 돌아 나갔기 때문에 이때 채널을 다시 설정해서 그린 겁니다. 이건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총 차트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총 차트 설명드릴 때 알트 시총이라든가 뭐 전체 시총 차트 설명드릴 때 바닥을 깨고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트 시총 차트 바닥 깨고 내려가면 바닥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채널 다시 설정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답변 안 드렸던 거예요. 안 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내용들 같은 경우 제가 일일이 다시 답변 안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답변 안 드리는 경우가 몇 가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답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따로 안 드립니다. 룰루누아조로님이 어제 이제 써주신 이 내용 말고 그 전에 써주신 내용이 뭐였냐면, 왜 이제 시장은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왜 자꾸만 긍정적으로만 보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제가 보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법정화폐, 화폐 가치 하락을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 자금들이, 이 가치가 유입이 되면서 암호화폐는 좋아질 거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리플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게 본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프랙탈 이론이 이미 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부정적으로 가는데 왜 너는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 드렸는데, 뭐 음식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짬뽕 좋아하는 사람,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뭐 영화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 액션 영화 좋아하는 사람, 성향이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고, 이 성향 다른 사람한테 너는 왜 공포 영화를 좋아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공포 영화 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액션 영화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종교적인 성향,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결국에 어떤 다른 관점에 있는, 다른 성향에 있는 사람한테 왜 너는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느냐라고 이야기해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과연 반대 입장 또는 반대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설득이 되겠느냐, 저는 이제 설득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굳이 이미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또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따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리플 차트를 제가 놓고 여러 번 이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저는 지금 2017년도 이 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 가격대가 뭐 6원에서 한 10원대, 6원에서 뭐 12원, 이때 이제 이 가격을 왔다 갔다 했는데, 거의 뭐 이때도 보시면 2015년도부터 17년도 거의 이제 2년 동안 이 6원에서 12원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6원, 7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사야 되는 거고요. 12원이 올라왔을 때는 10원 이상 올라왔을 때는 팔아야 되는 거고, 만약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추세가 깨지면 오히려 추세에 따라서 올라오다가 뭐 6원에서 7원 올라오게 되면 매수했다가, 추세에 따라서 가다가 뭐 12원까지 올라갔다가 10원이 깨지면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리플을 이제 들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또 투자를 하느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전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로 이야기하면 이 6원에서 11원, 이 구간 안에서는 그냥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구간 안에서는 그냥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어떤 분들은 이 박스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박스 하단부 내려왔을 때는 매수, 박스 상단부 올라오면 매도,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매매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내 투자 스타일에 맞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구간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리플, 이 XRP 가격에 상관없이 이 박스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개수를 늘려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하루에 10개를 사든 20개를 사든 계속해서 조금 뭐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여기에서 샀다가 여기서 팔면,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사면 개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맞는 말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포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매도했다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했다 매수하고, 이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향이 저랑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포기하고, 대신 이 부분을 포기하는 대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박스 상단 매도, 박스 하단 매수는 포기하는 대신, 그 대신에 이 크게 한 번에 이제 기다렸다가 제 목표가가 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당시의 고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10원,
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 고점에 리플을 팔았다라고 하면, XRP 팔았다라고 하면 거의 뭐 400배에 달하는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돌이켜 보면 당연히 이 위에서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10원도 싼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10원에 샀다가 6원까지 가격이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저는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성공 투자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성공 투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그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두 가지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자기 확신, 그 투자에 대한 자기 확신, 뭐 암호화폐 시장이라든가 뭐 암호화폐 시장 안에 있는 XRP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XRP에 대한 그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공부를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당 암호화폐에 대해서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금 관리가 돼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무리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금 관리가 안 돼서, 만약에 지금 XRP를 팔아서 내가 다른 어떤 생활비를 써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성공 투자로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조건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성공 투자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만 저는 자기 확신과 충분히 공부를 통한 자기 확신과 자금 관리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XRP,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그 멕시코랑 필리핀의 이제 거래량 늘어나고 있는 부분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은님이 이제 제공해 주신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회사가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 XRP 가격에도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할 부분은 없는 거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자금 관리가 돼서 생활비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내가 만약에 뭐 술 담배를 한다거나 하면 하루에 진짜 단 용돈 뭐 몇천 원이라도 아껴서 XRP 10개라도 산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나중에 다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평상시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토시 전나구 해밀리가 되려면 결국에 한 전체 중에 한 5% 정도가 전나구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그 XRP 가격이 뭐 계속 조금씩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큰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할 때는 충분히 뭐 가능한 것처럼 이제 보이죠. 근데 이렇게 흔드는 과정, 위아래로 이제 흔드는 과정을 겪다 보면 결국 이제 이 자체가 쉽지 않다. 5%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최종 목표하는 전고점 넘어서서 채널 상단까지, 그 목표점까지 내가 이거를 물량을 들고 가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 버는 게 쉽고 부자가 되는 게 쉽다라고 하면 아마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됐겠지만, 그만큼 이제 이 과정이 지나고 나 보면 쉽게 느껴지지만, 실제 우리가 막상 내 돈을 투입해서 그 상황에, 그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내와 그리고 이제 확신, 그리고 자금 관리가 됐을 때 그때 성공 투자로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뭐 지금은 이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방송을 이제 한 번씩 하고 있지만, 몸 상태도 좀 좋아지고 에너지도 좀 충분히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예전처럼 방송을 뭐 1부, 2부 나눠서 두 번씩 다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 Q&A라든가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주신 거 제가 다 소개 이제 못 해드리는 거 최대한 빠짐없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일단 도미넌트 차트 그리고 리플 차트만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6,862달러인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 하락세경, 이 위치가 어디쯤일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 올해 이제 10월달 이 하락세기를 벗어나기 직전에 이제 이런 위치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 당시에는 여기서 이 하락세기 돌파하고 상승하다가 하락세기 하단부까지 눌렀고, 현재는 보시면 현재는 이렇게 올라와서 상단 추세 맞고 다시 이제 하락 그 쐐기에
아래 추세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하락수액이 트랩을 만들면서 아래로 한번 떨궜다가 함정 만들어주고 돌려 세우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와 같이 다시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깊게 떨궈주는, 만약에 7,400달러까지 올려주고 이번에 떨궈준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이때처럼 상당 부분 또 올라왔다가 다시 떨궈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또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제 뭐 올해 3월달처럼 그냥 여기서 이 하락세를 그냥 돌파해서 올라가면서 저점 높이고 꾸준히 7,700달러까지 붙여주고 또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는,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고, 결국에 이 단기적인 안에서 움직임은 여러 가지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림은 결과적으로는 상승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그 뭐죠, 이 비트파이넥스 롱 차트가 좀 특이합니다. 비트파이넥스 롱 차트를 보면, 잠깐만요, 비트파이넥스 롱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롱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일봉 차트로 봐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면 롱 물량이 청산이 되거나 이렇게 아니면 뭐 늘진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오히려 하락하는데 이 롱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이제 자금이 보통 자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이 움직이게 되면 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비트파이넥스에 있는 이 롱 물량 같은 경우는 청산당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걸 보면 이건 이제 개인 물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관이라든가 세력 쪽 물량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이제 비트파이넥스만 롱 물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지금 뭐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됐는데 비트맥스가 롱이 한번 또 청산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4,200만 달러 청산이 됐어요. 하락이 나오면서 4,200만 달러니까 한 원화로 하면 500억 정도 이상 되는 금액이 롱 물량이 또 한번 청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금액이 지금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체크했을 때는 이제 4,200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에서 롱 물량도 일정 부분 청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너스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너스 차트 68.97인데 지금 이제 박스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는데 대신 이 상승 채널 지금 이 하단부 라인은 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보통 이제 하락수익이라든가 하락 채널 돌파 이후에 한번 깊게 눌러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락 채널 깨고 내려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주고, 이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까지 붙여주고 그 이후에 재차 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일봉 차트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이제 10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은 지금 이제 살짝 걸쳐서 돌파하려고 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이제 100일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100일 이평선 저항받고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리플 원화 차트만 박필부님이 이제 올려주신 차트 같이 비교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 230원까지 이제 빠져있는 상태인데, 일봉 보시면 지난 저점 이제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왔고, 어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박필부님이 예전에 이제 올려주셨던 차트 보시면 11월 중순에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제 흘러갈 거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고, 지금 차트 흐름이라든가 이 RSI 모습도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도 3월달 그림인데, 이렇게 저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낮추는 그런 하락 나오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고점 이 자리를 넘어가는 일봉에서 이 자리를 넘어가는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언제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흐름 자체는 어디까지 이제 흘러갔냐라고 보면, 아까 이제 2017년도 그림에서 지금 이제 이 자리 마지막 이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왔던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와 같은 이제 상승이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RSI도 이렇게 저점을 높였죠.
보시는 것처럼 이때보다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RSI는 이렇게 저점을 살짝 높였습니다. 잠깐 다시 그려볼게요. 저점을 살짝 이렇게 높이는, 그래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아래 꼬리를 포함해도 저점을 이제 확실하게 낮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아까 이제 2017년도 그림을 보면 지금 이제 이 자리, 원화로 이제 272원, 272원, 뭐 275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돌파하고 아마 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내시한봉에서 52평선, 죄송합니다. 일봉이에요. 일봉 51이평선, 이 121이평선 저항 맞고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보낸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해서 돌파해서 넘어가주는, 아까 이제 2017년도와 같은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투매가 나오고 어느 정도 투매가 정리되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이제 모습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리프 차트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만한 이제 글이 있어서 같이 그 글을 이제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중에서 미련스러운 믿음과 노력 외에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회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날들이 차곡차곡 쌓였기에 찾아든 결과물이다. 좋은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더 좋은 일들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만 최고의 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련스러울 정도의 굳은 믿음으로 끝까지 노력하는 것뿐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뭐 미련스러울 정도의 굳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해당 어떤 종목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미련스럽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좋은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더 좋은 일들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만 최고의 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저는 보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고의 보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결국 이제 지금 뭐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뭐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전 계실 거라고 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남은 인생에서 최고의 보상을 받는 그런 날이 꼭 오리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